네, 영화의 도시 부산을 잊게 만든 건 25년 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면서 이제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박선영 프로그래머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올해 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정상 개최를 희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 개최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개최의 의미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저희가 2월 달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 거의 계속 그 코로나로 개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결론은 결국 극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직전에 1단계로 코로나 격상 단계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되어서 저희도 다행한 마음으로 오프라인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영화 팬들이 영화관에 가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 건데 이 때문에 또 방역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방역은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산시 관계자, 이제 방역 관계자분과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저희가 자문위원단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함께 회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를 했고 그 회의 결과들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1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극장에 30%까지 관객을 모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25%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좀 더 줄였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25%로 이제 관객들을 이제 모시기로 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남는 좌석들, 그러니까 네 좌석 중에 한 좌석에만 이제 관객이 앉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저희가 상영작들 192편의 포스터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영화를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스터들을 배치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상영되는 영화들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또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칸은 아예 취소가 됐고 뭐 일부 영화제들이 온라인 개최, 오프라인 개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됐을 거 아닙니까? 그 영화제를 통해서 선보이지 못한 작품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좀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까지 하고 나서 주요 영화제들이 이제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개최를 연기하게 되었었는데요. 칸 영화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베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 보통 틀었던 편수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0여 편 정도를 오프라인으로 상영을 했고, 토론토 영화제 같은 경우도 50여 편 정도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상영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영을 하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영화들이 이제 온라인 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오프라인 개최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이제 선보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저희 그 개막작 7중조 같은 영화도 그렇고요. 그 외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선정만 하고 틀지 못했던 56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23편을 저희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영화들 저희가 또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영화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영화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개막식, 레드카펫 이런 행사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유지를 하고 싶었던 그런 행사들이 있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화려한 행사들 그리고 이제 그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행사들은 거의 다 포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영화 상영에 집중해서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한 영화제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였고요.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을 하되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전 같으면 관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감독님이 대답하는 형식의 그런 그 GB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게스트들의 경우도 저희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부 지비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70% 가까이 되는 이제 분들께서 그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이나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 그리고 비프 포럼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개최되고 있고요. 특히 비프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오픈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금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박선영 프로그래머가 추천해주는 영화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포함해서 관객들이 제한적인 어떤 비프 어떻게 좀 즐길 수 있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아직 티켓을 조금 구하실 수 있는 영화 중에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고 매일 야외 극장에서 한 편씩 영화를 상영하잖아요. 근데 내일 상영하게 될 영화가 저희 오픈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유일한 한국 영화거든요. 이한종 감독이 만드신 대무가 한과흥이라는 영화인데요. 박성웅 배우하고 정경호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서 어떤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람들의 암투 같은 건데 거기에 취업에 실패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무당으로 이제 변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코미디 영화 같은 거고요. 그 래퍼들도 등장을 해서 잘 아시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춤과 노래가 곁들여져 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영화들이 있군요. 저희가 원래 그 야외 상영장에서 100석만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방역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서 600석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25%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 이제 질에 이게 티켓이 없겠지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소표들이 임박해서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만 그 티켓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잘 보시면 가끔 취소되는 표들이 있고 대무가의 경우 그리고 다음 주에 상영되는 베니스 영화제 개막작 끈 같은 경우도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서둘러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직접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은 정말 그 진성 영화 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개막일이라서 매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